자, 이재명 대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 위증교사 혐의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이 금고형 이상이 확정이 되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가 없죠. 선거 결과에 따라서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다 보는데 강성필 최고위원 만약입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 쭉 얘기를 해 들어보면 위증교사는 더 중하게 나올 것이다. 근데 1심에서도 이미 선고가 나왔고 이러면 어떻게 상황이 전개가 될까요? 민주당의 전체적인 공식적인 입장은 네.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된 지금 재판들은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결과도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야당의 대표이고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와 아주 박빙의 승부를 좀 보였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라이벌에 대한 어떤 수사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떨쳐버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으로서는 어쨌든 1심에서 이미 공직선거법은 1심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네. 어쨌든 또 2심과 또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더 이상 생각하는 건 없고 일단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생각해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의 이 중심의 이 단일 대우가 유지될지 가장 중요한 변수가 호남 지지율로 꼽히고 있습니다. 저 그래프를 좀 보시면요. 호남 민심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선거법 1심 선고가 난 후이죠. 지난 금요일 광주하고 전남 지역에서 민주당에 대한 이 정당 지지율 보면 민주당 49%로 지난번 조사 대비 큰 변화가 없었지만 조국 혁신당은 20%로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특히 이제 중도층이 민주당이 아닌 조국 혁신당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제 물론 이제 강성필 부위원장께서는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일단은 뭉쳐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상황은 바뀔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언젠가 하여튼 민주당의 어떤 그 권력, 예. 민주당의 어떤 대선 후보는 사실 이제 호남의 어떤 낙점, 거기에 따라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네. 기억하시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당시에 이제 제주를 거쳐서 아마 그 다음에 울산인가요? 거쳐서 이제 호남으로 넘어갔었는데 예. 광주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노무현 대세론이 불이 확 붙어버렸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으로 가는 그런 길목에 잡았지 않습니까? 네. 결국 호남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이 호남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처럼 뭔가 자신들의 어떤 일체화돼서 지지하기보다는 네.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저는 지지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신지도 이제 경북 안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략적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역대 이쪽 이제 민주당 측의 어떤 후보나 대표들 중에서 호남 지지율이 아마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할 겁니다. 그럼 그만큼 필요성에 의한 전략적인 어떤 지지였는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후보가 될 수 없다라는 가능성이 높아져 가면 호남 입장에 그럼 차선책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민심이 가장 빨리 움직이거든요. 아마 저 수치가 조국 대표의 1심 선고일자 잡혔나 아마 그 즈음에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후에까지 포함돼서. 그러니까 난 거 있는데 이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대표의 지지율도 혁신에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 호남도 대안 찾기에 나선 게 아닌가? 그러니까 민심이 먼저 움직이는 거죠. 사실 뭐 최민희 의원이 비명계를 향해서 움직이면 죽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네. 그러나 민심을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그러나 민심이 가장 먼저 빠르게 뭔가 대안을 만들고 왜냐하면 따지고 놓고 보면요. 네. 대선이 한 2년 조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뭔가 빨리 뭔가 야권의 새로운 리더십 서야 되는데 예.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너무 일극체제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당내에서 대안 마련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결국은 저는 민심의 압박이 시작될 것 같다는 느낌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심의 압박, 또 호남에 늘 했던 대로 전략적인 선택, 이걸 계산하면 장동혁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지율.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가려면 두 가지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네. 강성 지지층 그리고 호남 민심인데요. 저는 그중에서 호남 민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민주당으로서는 그리고 또 호남에 있는 분들은 고민이 될 겁니다. 만약에 위증교사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 나온다면 네네. 공직선거법 그리고 위증교사 모두 다 항소심에서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입니다. 네. 특히 유죄가 된다면 유죄가 유지된다면 양형이 바뀌기는 더 힘들겠죠. 그렇겠죠. 근데 더 문제는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변소해 왔던 고 김문기를 모른다라는 건 그건 의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변소를 받아들여서 또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항소심에 가서 뭔가를 더 털어내고 일부라도 무죄를 받고 양형을 낮추기 위한 가능성도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다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돼서 항소심으로 올라간다면 이제는 호남 민심은 전략적인 고민을 해야 되겠죠. 과연 이 두 가지 관문을 다 넘어설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이 낮다면 겉으로는 단일 대우처럼 보이지만 예. 내부에서는 흔들리면서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겉으로는 단일 대우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까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호남은요, 민주당이 텃밭으로 민주당 권리당원 3분의 1이 포진해 있습니다. 글쎄요, 내일 선거 결과에 따라서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일극 체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까? 저는 뭐 당장은 흔들릴 가능성은 네. 지금 뭐 현실화되기는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까? 앞서 지금 뭐 우리가 방금 그 여론조사를 보긴 했습니다만 예. 여론조사 지금 시기를 보면요, 21일까지거든요. 그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 지금 일정이 나온 것이 22일 날 나왔다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그 조사하는 시점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무너질 경우에는 대안이 그럼 조국 대표 정도 생각을 아마 내심 했겠죠. 그리고 사실 지난 총선 결과만 보더라도 사실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에서는 지금 호남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앞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호남의 전략적 선택이 이재명이 아니라 조국일 수 있다. 네. 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흔들리면 조국 대표 쪽으로 시선이 돌아가는 건 당연한데 네네. 문제는 지금 이 다음 달 12일 날 조국 대표의 운명도 지금 이제 간당간당 한다는 거죠. 네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호남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장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고 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듯이 현실의 법정이 2명이나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도 민주당 내에서 단일 지도 체제가 흔들릴 정도의 정치적 격변이 일어나야만 민심이 아마 그게 흔들릴 것이지 호남 민심이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도 체제를 흔드는 그러한 하나의 정치적 견인차 역할까지라고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극 체제를 무너뜨릴 만한 당내 경쟁자가 정도가 나와 모습이 보여야 이게 호남도 움직일 것이다. 대안세력이 뭔가 믿을 만한 대안세력이 있어야만 호남 민심이 뭔가 구체적으로 움직일 상황인데 네. 앞서도 이야기한 대로 조국 대표라고 생각했는데 조국 대표마저 흔들린다고 한다면 생각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네. 거죠.